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임의법규다 또는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런 문건이 이런 문구 이런 문건이나 이런 문구가 없으면요. 그럴 경우에는 이거는 강행규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해석 기준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보실게요. 우리가 집합건물법 규정 있잖아요. 집합건물법 규정에 17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공유자는 이게 구분 소유자예요. 이 집합건물법이 85년도 옛날에 만들어진 법이라서 당시에는 이게 구분 소유자, 공유자 이렇게 혼동했습니다. 이 공유자, 구분 소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이렇게 보세요. 여기 보신 것처럼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 비율에 따라서 고용부문 관리 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 이게 관리비, 즉 집합건물 관리비의 근거 규정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17조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 비율, 이게 전유 부분이라고 해요. 이 판례가 그렇습니다. 판례가 전유 부분 지분 비율에 따라서 관리 비용을 낸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요, 관리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전유 부분 지분 비율이 아니라 고용 부분 지분 비율 아니면 분양 면적 지분 비율 아니면 별도의 기준 이걸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바로 요 조항 때문에 이 17조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즉 구분 소유자들이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이게 바로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문구 때문에 17조는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다음 24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는 많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조 관리인 대표죠. 관리인 선임에 있어서 2항입니다.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고 그 임기는 2년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즉 2년 이하를 규약으로 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따라서 관리인의 임기에 관해서는 규약으로 정할 수 있게끔 하는 이게 바로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거 많이 혼동하시는데요. 규약에 관리인은 무조건 구분 소유자이어야만 한다. 이렇게 규정한 곳이 종종 있어요. 이것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방금 전에 보신 해석 방법에 따르면 그것은 무효가 됩니다. 왜냐?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즉 이렇게 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것에 대해서 관리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게끔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규약으로 정하는 것은요, 임기를 말하는 거예요. 임기를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지, 관리인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규약으로 정한다는 말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만약에 법이 관리는 구분소유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약으로 관리인은, 즉 관리단 대표는 무조건 구분소유자이어야만 한다. 점유자, 임차인 같은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규약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규약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한번 예시의 마지막이에요. 26조의 3 관리위원회 설치 기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1항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즉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리위원을 두기 때문에 규약에 관리위원을 안 둘 수도 있는 거예요. 관리는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요, 관리위원회가 있으려면요, 반드시 규약이 존재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관리규약이 없으면요,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으면, 즉 정족수 부족으로 제정이 안 됐어요. 관리규약 설정이 안 됐어요. 그런 건물에서는요, 관리위원회도 둘 수가 없어요. 왜냐?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두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에서 관리위원회 둘지 여부는 규약으로 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놨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이 규정들, 이게 예시 규정들인데요. 이런 규정들이 집합건물법에서 전형적인 임의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돌아와서 판례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집합건물법에서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이외에 각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일반적인 해석 방법과 동일하게 보고 있고 마침 판례가 있어요. 집합건물법에서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임의 규정이고,
없으면 그것은 그러한 각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집합건물법 규정 중에서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의 구별 기준 관련된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런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의 효과 관련해서요. 강행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강행 규정에 반하는 내용을 관리규약에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규정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관리인은 구분수재일 필요가 없고 점유자, 임차인, 제3자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규약에 관리인은 반드시 구분소유자이어야만 한다.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은 규약에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질문 주신 사안에서 집합금법상 관리규약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보실까요? 보시는 것처럼 규약 설정, 변경, 폐지는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그리고 의결권 지분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여기서 끝났지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있으면 이런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강행 규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강행 규정에 위반해서 관리위원회에서 관리규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관리규약 규정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집합건물 규정과 관리규약이 충돌될 경우 이런 경우에 이 규정이 집합건물법 규정이 강행 규정인지 임의 규정인지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관리규약 규정이 임의 규정이다. 이런 경우에는 충돌된다 하더라도 관리규약이 유효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강행 규정이다. 이럴 경우에 충돌된다면 그때는 관리규약 규정은 무효예요. 그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